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시기 전에 먼저 이 주제와 관련된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예. 참, 이 노래하면 배고프고 뛰고 땀나고 줄넘기 하는 모습이 떠오를 텐데, 자, 이 영화 로키의 주제곡과 관련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순위 바로 확인합니다. 뉴스탑10이 선정한 9위, 첫 소식 이겁니다. 3천억짜리 프리허그. 글쎄요, 권투 얘기하면 좀 이해가 어제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비도 부슬부슬 오고 낮에 오랜만에 정말 권투 좀 볼까 했던 분들 막상 TV에 앉았더니 실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렸던 메이웨더와 파키아오 얘긴데요. 정말 이렇게 주먹이 울렀습니다. 12라운드 동안 탐색전만 계속한 건데 저렇게 돈을 벌 거면 나도 권투 선수나 해볼까 이런 비아냥의 목소리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동용 차장. 네. 어제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슨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을 지금 앵커가 해줬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그 정도 게임이면 100분의 1 정도의 대전료만 준다면 정말 얼마든지 저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뭐 뒷걸음 좀 치다가 주먹 몇 번 내밀다가 들어오면 끌어안아 주는데 아무 제약도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짰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엉터리 같은 경기였는데 어제 봤던 그런 정도의 경기라면 정말 뭐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거셉니다. 이동영 차장이 보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도 다 이렇게 느꼈을 텐데 글쎄요. 전문가는 과연 이 대결, 세계의 맞대결을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합니다. 한국권투위원회 홍수환 회장 어제 경기 어떻게 지켜봤는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어제는 한마디로 좀 실망스러운 것이 이 마니 파키아오 선수는요. 심판이 말릴 때까지 때리는 선수입니다. 선수가 때리다가 뒤로 나왔다는 거는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 사실 이 매치메이커나 이 프로모터에 의해서 이 시합이 이루어지는 거지 짜고 할 수야 없겠지만은 글쎄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합 자체도 굉장히 양 선수가 신경질적으로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신사답고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볼 때 그런 몸값을 다 못하는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몸값 못하는 건 당연하고 야 혹시 저거 짜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글쎄요 전문가 사전오기에 씨나 홍수환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던데 이동영 차장. 네. 저 정도로 얘기했으면 정말 소문단장치엔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홍수환 씨 같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정말 짰다는 의심을 할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수준의 경기를 했다. 이런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세기의 대결이다라고 불릴 만한 이 복싱 경기를 살펴보면 예. 아주 치열했거든요. 뭐 이렇게 그냥 링 안에서의 이 다툼뿐만이 아니라 경기뿐만이 아니라 링 바깥에서 사전에 욕설을 퍼붓고 아주 치열한 신경전도 엄청나게 벌이는데 이번에는 이 두 선수들이 정말 뭐 신사답게 했다고 좋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세계의 대결 아주 세계 최강자의 엄청난 돈잔치다라고 불릴 만한 경기치고는 너무 양 선수의 링 안팎에서의 대결이 너무 없었다는 점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사고 있는 대목입니다. 복싱하면 권투하면 이 헝그리 정신도 있고 내가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상대방을 들어눕혀야 그렇죠. 대전료도 받고 나도 이제 앞으로 또 권투로 성공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두 사람의 스타일도 메이웨더 선수는 아주 독설로 유명했고 잘난 척하고 아주 아나무인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유독 이번만은 아주 깨끗한 신사의 모습을 보였고 또 파키아오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이 싸움닭 같은 선수였는데 링에서 코너에 몰아놓고도 스스로 뒤로 빠지는 모습까지 보였단 말이죠. 예. 그런 장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예. 사실 어제 경기에 실망한 분들 뭐 여기 있는 분들 말고 다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정도가 되니까 아주 패러디 영상까지 재밌는 패러디 영상까지 준비가 되고 많이 있었던데 이동영 차장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건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패러디 영상 한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많은 패러디 영상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심신이 피곤한 사람들을 위로해준다는 뜻의 프리 허그. 자, 두 사람은
하도 링 안에서 서로 끌어안다 보니까 저렇게 프리허그를, 고액의 프리허그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요. 예. 영화의 한 장면이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사람의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도망자를 메이웨더 선수의 얼굴을 갖다 붙여서 계속해서 패러디 영상을 만들었고요. 아, 지금 영상은 지금 이거 완전히 코미디죠. 링에서 계속 빙빙 돌면서 이 선수가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패러디 영상에 이 두 사람을 갖다 붙였고요. 예.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장난을 하는 듯이 피하고 심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짜고 개그를 보여주는 이런 장면에 두 선수가 이 링에 오르는 그런 아주 희극의 주인공이 되고 있고, 저건 지금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예. 계속해서 지금 태권도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있는데 저게 메이웨더랑 파케오 싸운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저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서로 제대로 된 펀치 교환 없이 그냥 뒤에서 벙벙벙 뛰어다니다가 주변 사람들의 웃음만 주었다, 비아냥을 주었다, 이런 패러디 동영상들이 계속 인터넷을 떠돌고 있습니다. 예. 자, 저렇게 패러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자, 네티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리꾼 반응도 상당히 분노에 가득 찬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그 화면에 보시고 있나 모르겠는데요. 이 광고, 지금 잠깐 보셨던 그 음료 광고만 제대로 된 그 혜택을 받다. 광고주들의 그 영향이 이번에 그 시청자들이 이 경기보다는 오랜만에 만난 이 음료 광고만 눈에 띄었다. 오히려 경기보다 이 음료 광고가 더 눈에 띄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야, 지금 첫 번째 질문부터, 주제부터 일찌감치 이제 시청자 카카오톡 질문이 왔다는 소식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내용이군요. 쭉 보니까 이건 류래 교수님이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메이웨더 파케오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짰다고 하면, 이거 홍수환 회장도 진짜 조심스럽게 지적을 한 거예요. 받은 돈 다 뱉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아까 앵커님도 지적하셨습니다. 헝거리 정신으로 해야 되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파키아오는 필리핀 국민 영웅입니다. 예. 그리고 헝거리 정신이 없을 겁니다. 왜냐면요, 집이 보라카이에 정말 큰 저택에 살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 일단 만약에 짰다고 하면 무슨 죄가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사기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면 사기 귀망해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것이죠. 아, 사기죄까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누가 입증을 할까요? 사기였다는 걸. 두 사람이 얘기를 할까요? 내가 짜고 했다. 이야기를 한다면 입증이 되겠지만 절대 입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료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것을 다 뱉어내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만약에 짜고 했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만 그게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고스란히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보라카이에 더 큰 집을 사게 되겠죠. 이도영 차장, 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람들 네. 얘기하면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지금 쭉 보면 뭐 36분 경기에 1,600억씩, 1,000억 원씩 이렇게 나눠 가진, 자, 이거가 뭐 감이 안 잡히면 산술적으로 지금 1초당 이렇게 많은 돈을 가져간다고요? 그렇습니다. 3분 12라운드 경기를 했으니까 총 경기 시간은 36분에 불과합니다. 두 선수에게 지급된 이 대전료를 하나로 환산을 해보면 이 메이웨더 선수에게 1,618억 원, 그리고 파키아오 선수에게 1,079억 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 초당 계산을 해보니까 각각 7,500만 원, 5천만 원. 이게 한 경기나 평생 대전료가 아니라 1초당이라는데 아주 충격적인 금액이 되겠죠? 1초당 그냥 이러면 7,500만 원 그냥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벌써 한 억대가 호걱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참. 초당으로 계산하니까 좀 확 얘기가 오는데,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예전에 한 경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와 일본의 레슬링 영웅 이노키의 경기인데, 이 얘기가 이도영 차장 다시 회자가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저 당시에도 저게 세계의 대결이다. 왜냐하면 이제 권투계 최고, 그리고 레슬링계 최고, 이 두 선수가 사실은 이게 번외 경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경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당시에는 어떤 그 액션도 있었고, 경기 전으로 해서 두 사람의 어떤 다툼까지 있어서 세계적인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습니다. 물론 맥빠진 경기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요. 예. 그런데 저 당시보다도 지금의 맥빠진 경기는 정말 어떤 두 사람의 끌어안기 위해는 볼거리가 없었다. 저거는 사실 약간 쇼맨십을 위해서 저건 볼거리 아주 이벤트 경기죠. 저건 이제 실제 복싱이나 레슬링도 아니고
두 선수가 종목이 다른 두 선수가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 위해서 저렇게 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이벤트 경기에 불과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복싱계는 어떻습니까? UFC라는 아주 세계적인 인기 스포츠가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전통적인 저거 뭡니까? 잠시만요. 영상이 하도 웃겨서.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와중에 이런 맥 빠진 경기를 했기 때문에 비난이 더 거센 겁니다. 차라리 어떤 팬들은, 복싱 팬들은 타이슨처럼 귀라도 깨물었으면 이슈라도 똑바로 됐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1997년이었죠. 많은 예. 분들이 기억을 할 텐데요. 저 장면. 핵이빨이라고 이제 새로운 별명을 얻었던 이 마이크 타이슨 선수가 에반더 홀리필드의 귀를 물어뜯어서 아주 또 큰 논란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한 차례 대전을 했었는데 KO패 당하는 그런 그 기억 때문에 타이슨이 제대로 실력으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귀를 물어뜯어서 아주 본인의 포악스러운 성격을 드러냈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당연히 이제 경기는 이제 끝났고요. 그 오히려 불명예스러운 핵이빨이라는 과거에는 핵펀치, 핵주먹이라는 별명이 있었지만 이 경기 이후에는 핵이빨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됐습니다. 저렇게 옛날에 홀리필드가 귀를 물렸던 그 귀도 1,600만 원에 팔렸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저 때는 참 전투력이 대단했는데 어쨌든 1초에 7,500만 원씩 가져간 이 두 사람이 최고의 수혜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 말았어요. 이동영 처장. 네. 진정한 이 두 선수 세기의 대결의 수혜자는 따로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김수미 씨가 등장해서 래퍼로 등장하는 그런 좀 우스꽝스러운 그 음료수 광고가 이 경기 전후로 해서 붙었는데요. 예. 오히려 그 이색적이고 재미있는 아이디어 상품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이 두 경기는 뒷전으로 밀리고 이 음료 광고가 김수미 씨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이 재미있는 웃음을 선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소문단잔치에 저 보리 음료만 남았다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이 파키아 메이웨더 글쎄요. 재대결을 펼칠지는 아직 단언할 수 없겠습니다만 재대결을 펼쳐도 지금만큼의 관심을 받을지는 이 두 선수가 받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탑 10 권투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속력을 내보겠습니다.